피해 당사자들이나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화면 보시고 뭐 마스크로 좀 가리긴 했습니다. 누군지 혹시 감 잡으셨고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세론 씨입니다. 그런데 최정화 기자님, 김세론 씨가 무슨 인증샷을 남겼다는 거예요? 네, 김세론 씨가 지난 11일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김세론 씨의 모습을 보시면요. 한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에서 일을 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기 집 주방이 아니고? 네, 이건 누가 봐도 뭐 집 주방이라기보다는 뭐 카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모습이죠. 전등 같은 것도 그러네요, 진짜. 네, 이 사진뿐만 아니라 어두운 조리실에서 빵 반죽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담겨 있고요. 네. 이렇게 머리를 이제 묶고 헤어밴드를 착용한 채 음료 캐리어를 만들고 있는 모습, 적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장 유니폼을 착용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네. 이 사진을 올리면서 별다른 멘트는 적지 않았어요. 뭐 알바 중입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아니지만 네. 대중으로 하여금 아, 김세론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나 보다라고 추측해하는 사진을 올린 것은 사실입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김세론 씨가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지 알 바 아닌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 카페는 김세론 씨가 운영하는 혹시 카페예요? 저 어떤 카페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세론 씨가 이제 일을 하는 취지로 이제 사진이 올라온 것인데 네. 앞서서 이제 공판기일에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뭐였죠? 변호인이 소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부양해온 김세론 씨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 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김세론뿐만 아니라 가족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한 다음에 이런 사진이 올라와서 생활고라는 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카페에 알바라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이 많았을 텐데요. 네. 근데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이 네. 사진 공개 이후 그래도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들이 조금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있죠. 네. 왜냐하면 김세론 씨가 여러 작품에 또 출연해 온 데다가 또 과거에 SNS나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서 좀 재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면 동생과 함께 사는 집을 모 프로그램에서 공개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게 성동구에 위치한 브랜드 아파트로 대형 평수에서 이제 지내는 내용 또는 외제차를 이제 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5천만 원대, 출고가 2억 원대 이런 이제 고급 외제차를 차는 모습들을 이제 SNS에 올리기도 했었고요. 특히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행했던 차량도 출고가가 1억 원대가 넘는 차량이다 보니까 그래요. 생활고가 맞느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들으면 시청자분들도 그러게 아무리 생활고에도 그리고 유명 배우 출신에다가 그리고 사람들 보는 시선도 있지 진짜로 알바를 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리고 저 카페가 이름 있는 소위 프랜차이즈 카페래요. 그래서 뉴스파이터 제작진이요. 또 어떤 제작진입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물어봤어요. 어떤 답변이 돌아왔는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베이킹 사진 같은 경우에 저희 매장도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저희는 김세론 씨가 알바 고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매장 안에서 베이킹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한 매장에서 김세론 씨 친구가 있었대요. 잠깐 이렇게 사진 찍고 갔던 걸로 확인이 돼요. 점주님한테 따로 허락은 구하기도 않았었고 점주님도 이번에 보도된 후에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얘기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프랜차이즈 측 언론 대응 담당자에 따르면 전국 어느 매장에서도 김세론 씨가 정식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또 사진 3장 중에서 베이킹 사진은 우리 매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찍은 사진으로 우리 매장은 베이킹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의 한 매장에서 김세론 씨 친구가 아르바이트로 일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김세론 씨가 잠깐 사진을 찍고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매장 점주로부터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아 이 매장 점주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요. 조금이나마 사실 최재문 교수님 네.
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을 때 자숙하고 반성한다 그러면서 생활고 선처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래 그게 이 손해배상 해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참 그래 딱하기도 하다라고 조금이나마 일말에 동정심 가졌던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얘기 들으면 이거 뭐지?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이거 지금. 그렇죠. 뭐 뒤통수 맞은 격이죠. 아니 사람들이 처음에 이 저 사진을 봤을 때는 아 김세론 씨가 정말 어려웠나 보다. 어렵게 사나 보다. 이러다 보니까 소녀 가장으로 일하고 있고 이러니 우리가 좀 더 좀 측은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해 좀 해줘야 되냐.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거의 국민들 뭐 유명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속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저는 많은 비판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 김세론 씨가 정말 소녀 가장으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는 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의 반전을 느끼게 하는 일이 또 있었어요. 또 뭔데요? 뭐냐면 변호사 선임입니다. 어허. 그러니까 변호사 로펌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10대 변호 로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을 아마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네. 물론 뭐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손정희 변호사한테 물어봤는데 네. 기본적으로 한 명을 선임해도 이름이 6명 올라간대. 어쨌든 근데 6명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어허.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날 첫 번째 공판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 그분 같은 경우에 대표 변호사인 것 같고요. 그 대표 변호사가 이번 재판 심리를 담당하는 판사와 동문이고 전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관을 사실은 이 변호사로 선임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비용도 일반 변호사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김세론 씨가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게 맞는 거냐 네. 이런 비판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김세론 씨가 오늘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먼저 관련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피해 당사자들이나 사과 보상 같은 거 제대로 이루어졌을까요? 그 오늘 벌금형 구형받았는데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잠깐만 비켜주세요.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이 눈썰미가 좋으신 시청자분들은 아이고 그새 많이 컸네 김세론 씨 이제 그렇게 느끼시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영화배우 김세론 씨가 무슨 일이 있길래 법원에 출석을 했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사건은 지난해 5월 달 발생을 했고요. 5월 18일 오전 8시경에 강남구에 위치한 한 도로에서 김세론 씨가 체포가 됐습니다. 어허. 이유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채로 달리다가 가드레일도 들이받고요. 가로수도 들이받고 변압기까지 들이받고 나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겁니다. 아하. 그대로 도주를 했고요. 심지어는 경찰이 이제 처음에는 음주 감지기로 측정을 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 때 당시 CCTV 모습이군요. 아하. 네. 그런데 이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라는 것이고요. 어허. 결국 인근 병원에 가서 체열을 진행을 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면허 취소 조도는 웃도는 굉장히 웃도는 수치가 나온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 이런 부분으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이제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네, 당시의 영상 지금 보셨지만요.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저 때 도로 이 경계석까지 위에 올라오면서 도로에 있던 뭔가를 쾅 들이받았고 그 쾅 들이받친 물체가 한번 들썩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재근 평론가에 무슨 상자가 쌓일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게. 당시에 들이받은 물체가 바로 변압기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변압기였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 지역의 전기가 나갔죠. 어머. 그런데 저 지역이 어느 외딴 곳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이었었기 때문에 어허. 상업지구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점이라든가 57곳에 4시간 반 동안 정전이 됐던 거예요. 어머. 영업했던 집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컸을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김세론 씨가 나중에 저 지역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사과도 하고 보상금도 지급했었는데 네. 당시에 사과문 발표하면서 너무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쳤다.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그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필로 또 사과문도 썼던 김세론 씨인데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 오늘 첫 재판이에요. 그럼 오늘 첫 재판에서 어떤 절차가 일단 이루어졌습니까? 일단 재판 과정에서 김세론 씨가 다 자백을 한 사건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증거조사나 증인신문이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늘 재판이 끝입니다. 그래요? 네, 오늘 끝이고 이제 선고기일만 남겨놓는 건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구형을 하고
그리고 변호인이 뭐 최후 변론하고 당사자가 최후 진술하면서 재판을 끝을 내는데 네. 검찰이 벌금 2천만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음주 수치가 0.2 그러면 최근 이제 수치가 0.08이 면허 취소잖아요. 그러네요. 2배가 넘죠. 어이구. 그러니까 완전한 만취 상태에서 지금 변압기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도 하지 않고 도주를 하려고 했던 것. 네. 그러니까 음주운전에다가 사고 미조치까지 추가가 된 건데 사실 징역형을 구형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벌금 2천만 원만 구형을 한 이유는 네.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 상인들하고 합의해서 피해보게 노력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참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세론 씨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동승자가 있었는데 네.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 차에 같이 타고 있었던 사람도 음주운전의 방조죄로 입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동승자도 같이 오늘 재판에 임했고 벌금 500만 원이 구형이 됐습니다. 다음 달 5일에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은색 SUV 차량이 우회전을 하며 도로로 진입하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 변압기로 돌진합니다. 변압기가 부서지자 동시에 정전이 되며 인근 가게의 조명도 순식간에 꺼져버립니다. 어제 아침 8시쯤 배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는 모습입니다. 안에서 CCTV 보니까 한 8시 정도에 사고가 나가지고 누가 신고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에 와가지고. 김 씨가 운전한 차량은 변압기를 들이받아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울타리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 씨는 부서진 차량을 그대로 탄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났고 주행 중인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차량에는 다른 여성도 함께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음주 감지기를 통해 김 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김 씨가 체열을 원해 인근 병원에서 체열했습니다. 김 씨 소속사는 정확한 검사를 위해 체열을 했고 결과는 2주 뒤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를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